반갑습니다. 이스캔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2022년 7월 7일 오후 마감 시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시면 저한테 그리고 저희 회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눌러주세요. 자, 이번 주 8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되는 게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3일 소비자 물가가 CPI 지수 이제 나타날 거고, 그리고 15일에는 소매 판매 발표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매출 77조 냈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유일하게 버텨주던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세를 보였어요. 요 근래 들어서 $100 밑으로 이렇게 서부 텍사스산 석유가 이제 $100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쾌거다. 물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런 악화 때문에 밑으로 빠졌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큰 상황에서 유가가 그나마 이렇게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신호다라고 감히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 향후 전망 짤막하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이런 식으로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수는 오늘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 의회가 그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자력하고 천연가스를 포함했어요. 원래는 포함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 이제 소비 전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섹터도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유가 급락에다가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오면서 좀 이제 피크아웃이 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예전에도 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우리 전 세계 시장이 가지고는 했는데 그게 틀렸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또 이거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또 스물스물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7월 13일에 CPI 지수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거에 더 강한 확신을 이제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면 투심이 살아난다라는 거. 기준금리가 4에서 7% 올라간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뭐 더 악재가 나올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나올 악재라고 한다면 7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 잡히는 모습이 안 나오면은, 이거 피크아웃 아니네. 이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다라는 식으로다가 더, 좀 이제, 위축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오늘 살짝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피크아웃은 기대감이에요. 제발, 왜냐면 증권가들은 제발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어. 자기 고객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피크아웃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어떻게든 진짜 조금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도 주가가 올라줘야 이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해칭을 하고는 있다만 이 증권가라고 해서 떨어질 날 오를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제 좋은 종목이 제값 받느라고 이제 상승하는, 그다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불장이 증권가 입장에서도 좋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쓰는 거고, 저는 근데 이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될 건데,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매달 둘째 주 목요일에 기준금리 이제 통화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동결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노무라 증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0.25, 왜 우리나라는 이제 매달 하니까 7월 8월에 0.25 이렇게 총 0.5% 올린 다음에 그 이후로 동결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좀 이번 달에는 빅스텝 할 거다. 0.5%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0.5% 올리는 말이 맞다면 노무라 증권의 전략이 틀린 거죠. 근데 노무라 증권의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고도 볼 수 없는 게, 그냥 아싸리 초반에 7월에 0.5% 올리고 난 다음에 동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왜?
노무라증권이 말한 대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지금 미국이랑은 물론 이제 경제 규모 자체는 미국이랑 이제 비할 바가 없지만 비율로 따지고 들어가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굉장히 막연히 미국 따라간다라고 하다가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노무라증권 쪽의 어떤 이제 판단에 솔직히 조금 더 이제 마음이 가긴 해요. 네, 지켜봐야겠죠. 네. 자, 상호 전망 알아봤고. 그리고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을 볼 텐데, 자, SK 오호스펙이 이제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오호스펙이 상한가를 쳤는데 왜 쳤느냐? 자, 비스토스와 흡수합병한다. 예. 비상장법인 비스토스가 흡수합병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우회 상장한다는 거거든요. 비스토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는 보지 마세요. 예, 그냥 이제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산업홀딩스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산업 열관리 부품 공급 때문에 이제 부각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되는데, 우리산업이 23년부터 현대차그룹 eGMP 3차 열관리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지주사인 우리산업홀딩스가 상한가를 쳤다. 이거는 이제 체크해놓고 관심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신진 SM도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젊은 개미가 100억대 지분을 매입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요구했다. 그리고 취득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라고 했어요. 어우야. 김대용이라는 님께서 보유 목적이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근데 무상증자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래 보유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무상증자 하니까 굉장히 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상증자가 그냥 진짜 이런 거예요. 회사 입장으로 보자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알파, 베타,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뭐야 뭐 시그마 뭐 이렇게 하는 부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알파 부서에 있는 이 돈을 시그마 쪽으로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무상증자 하는 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원래는 이제 배당금, 막 유보율로 쌓이던 거, 배당금으로 나가던 거를 나가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주식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이 친구들, 저기 부채도 아니거니와 그냥 이제 자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부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이게 뭐 이렇게 막 무상증자는 뭐 회사의 재무제표가 그만큼 건실하다는 방증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테마주로 활기해 투자자 주의해야 된다. 무상증자 재료로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게 맞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간 종목들이 무상증자로 하고 있어가지고 캔들맨 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니?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2012년도부터 했어요.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무상증자를 봐왔고 거진 다 폭탄 돌리기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이제 회사에 그 뭐 저거가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이제 뭐 회사가 건실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회사가 건실하면 그냥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유보율 쌓아놓고 뭐 어쩌다가 배당 한 번씩 하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권리락은 그냥 이제 착시 효과예요. 예. 권리락은 착시 효과에 가깝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 주가 급등 이후에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권리락은 사실상 착시 효과에 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무상증자 받는 종목들이 위로 올라간다고 조잡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건강한 시장이면 무상증자 한다고 그렇게 돈들이 많이 안 쏠립니다. 그래서 저는 쳐다도 보지 말라. 괜히 주식 습관 잘못 들여가지고 망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되게 이제 매운맛으로 얘기를 한 건데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뼈로 새겨서 나쁠 것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야, 네 경험만 경험이냐 임마, 나는 무상증자로 성공했어 임마, 성공할 거야 임마, 뭐 그러시는 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예.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진 SM 얘기했죠. 신진 SM, 그죠? 신진 SM 무상증자 요구한다는 거 보니까 싹수가 보이는 거죠. 자, CD즈 오늘 상한가 쳤는데, CD즈는 뭐 높은 유보율 때문에 상한가를 쳤다. 이거 의자 만드는 회사죠. 유보율이 높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퍼센테이지고, 자산 총계로 따지면은 뭐 이제 1000억이라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솔직히 유보율이 아니라, 야, 얘도 무상증자 기대감이네. 얘도, 에이. 결국은 제가 말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A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회계장부에 이제 뭐,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알파, 베타, 시그마 부서가 있는데, 알파 부서에 있는 돈을 그냥 시그마 부서로 옮겼다고 해서 A라는 회사의 어떤 그런 이제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시리즈. 자, 삼형 엠텍도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후 원전 친환경 에너지 분류 소식 때문에 상한가 쳤다. 아, 녹색 분류 체계 그거 수혜로 입는 건가요? 볼까요, 한번? 원자력 발전용 터빈 관련 부품을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통해 공급 중이다. 이거는 좀 근본이 있네요. 예. 삼형엠텍 이거는 조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도 상한가를 쳤는데 얘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유 없이 상한가 치는 종목도 있어요. 요 정도로 알아봤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